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장의 구조를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동사의 특성, 즉 동사를 알아야 우리가 문장 속에서 동사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동사가 없는 문장은 없기 때문에 O 형식의 문장. 그래서 제목을 제가요. O 형식이 눈에 쏙쏙 들어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O 형식 공부를 같이 한번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오형식이라는 부분은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봐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반복이 좀 많이 됐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자꾸 반복이 되면서도 안 외우고 또 그만큼 중요한데도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좀 집중하셔가지고 오형식 정리를 꼭 해서 확실하게 오형식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5가지의 형식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테니까 하나하나 리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직접 말해보세요. 자, 1형식은 어떻게 만들어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만듭니다. 2형식은요. 주어와 동사와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2개 있습니다.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다가 목적어가 뭔가 부족해서 목적, 보어까지를 필요로 하는 이런 5가지 형식이 우리한테 이제 일반적인 문장의 5형식이 되는데 각각의 세부적으로 우리가 특성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를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1형식일 때에는 당연히 주어 동사는 주어 자리에 명사한 거 너무나 잘 아니까는 동사는 동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1형식은 뒤에 수식어구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2형식에서는 어때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와 명사가 있다. 오늘 한 가지 더 배울 건데 일단 2개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는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상당, 어구가 올 수 있다. 네 번째, 4형식에서 목적어 2개인데 앞에 목적어가 사람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해당이 되고요. 뒤에 목적어가 사물 목적어, 무엇을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 5형식의 문장에서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목적 보어 자리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지도처럼 눈에 들어오시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1형식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이거 있잖아요. 5가지 문장 형식이 있는데 영어의 그 동사의 종류 중에 가장 많은 몇 형식이 가장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형식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찍는 거죠, 2형식도 되고 3형식도 되고 4형식 다 될 수 있지만 3형식이 가장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3형식을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1, 2, 4, 5형식만 딱 알아두시면은 나머지는 다 뭐로 보시면 되냐면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한 타동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동사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혹시 타동사라는 용어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다면은 제가 1강에서 동사에는 어떻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와 그렇지 않은 자동사로 나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고요. 3, 4, 5형식은 다 목적어가 있잖아요. 타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형식부터 지금부터 공부를 할게요. 자, 1형식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면 돼요.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동사들이 바로 뭐냐면 완전 자동사다라고 보시고 그러한 애들의 종류에는 발생하다, 일어나다는 happen이나 occur, 또 take place 같은 애들, 살다라는 live, 시작하다의 begin 같은 애들이 1형식에 속하게 됩니다. 자, 1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뒤에 아무것도 붙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식하는 기능의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도 전혀 무방하겠죠. 수식하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든지 부사라든지 또 부사구, 전치사구 같은 애들이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땐 전혀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장 패턴을 딱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1형식 문장의 문장 패턴은 주어 나왔죠? 동사 나왔죠? 그 뒤에 누구? 수식어고 나오는 게 첫 번째 문장 패턴이에요. 예문 보고 넘길게요. 자, 뭐냐? 첫 번째 예문. Car sales increased steeply during the previous quarter. 자, 문장의 주어는 누구다? Car sales. 동사는 increased. 그 다음 뒤에 뭐예요? steeply. 급격하게라는 부사 나왔죠? 그 다음 during이라는 누가 보인다? 전치사가 보이는 순간 명사를 가로로 묶으셔야 돼요. 뒤에는 the previous quarter. 이전 분기 동안에. 자, 이렇게 가로를 묶으셔요. 그럼 어떻게 돼? 뒤에가 수식어구로만 연결이 됐습니다. 자, 됐죠?
자, 두 번째 일형식 문장 패턴에 누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사가 유일하게 앞으로 튀어나가고 주어가 뒤로 들어가는 there is, there are 구문입니다. there is, there are 구문은요. 대표적인 일형식 구문으로서 there is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뒤에는 누구밖에 못 나온다? 수식 기능의 말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절대 못 들어가요. 따라서 예문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There are more than 100 dialing areas in the United States 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more than 100 dialing areas가 전부 주어의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고요. 동사는 there are가 되겠죠. 그럼 뒤에는 뭐예요? In the United States는 그렇죠. 전치사구로서 뒤에 붙은 경우니까 there is, there라 구문도 일형식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형식 얘기는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는 않으셨죠? 뒤에 수식어구들의 종류라든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고요. 일형식 동사의 종류 정도만 봐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형식으로 이동합니다. 이형식은 보어를 필요로 한다. 뭔가 주어와 동사는 있지만은 뭔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I am 주어는 있고 동사도 있지만 뒤에 뭔가 없어요. 바로 주어를 설명해주는 I'm a student, I'm happy 이렇게 보어가 필요하게 되죠. 자, 보어 자리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들어가는 예문도 있겠죠. 명사 들어가는 예문도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유의하실 것이 바로 뭐냐면 언제 형용사 보어가 쓰고 언제 명사 보어를 써야 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I am a student 했을 때 형용사 보어가 아니라 명사 보어니까 I와 student의 관계가 동격의 관계에 있을 때는 명사 보어를 쓰게 돼요. 하지만 I'm happy라는 관계에서 보시면 나와 happy의 관계가 동격이 아니라 뭐예요? 상태를 설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형용사 보어가 쓰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John is 다음에 A번에 이제 보호 자리잖아요. 근데 A번에 뭐 creativity, B번에 creative. A번은 명사 보호고 B번은 형용사 보호다. 둘 중에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때는 주어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John과 창조성이라는 명사하고 이퀄 관계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적인 상태를 얘기해주는 creative, John is creative. 이게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언제 명사 보호고 언제 형용사 보호인지를 알아두시고요. 토익에서는 특별히 명사 보호보다는 형용사 보호가 더 잘 나와요. 왜냐하면 명사 보호는 자격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직책이나 직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형용사 보호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토익에는 형용사 보호가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에 대해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배운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무슨 보호냐면 분사 보호입니다. 이 분사 보호란 뭐냐? 그렇다면 분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분사라는 애는 뭐냐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뉘어요. 분사의 종류에는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 붙은 것이고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가 ed가 붙거나 pp 형태가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요. 분사라는 애의 품사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동사 불규칙에서 3단 변화, 가다의 3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죠? go, went, gone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go의 품사는 동사, went의 품사도 동사, gone의 품사는 뭐냐? 얘의 품사는, 분사의 품사는 오늘 알아두세요. 형용사입니다. 다 같이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 한 번만 발음하세요. 시작!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다. 따라서 형용사의 역할에 분사가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잖아요. 오늘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분사도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잖아요. 분사도 명사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일단은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를 살펴볼게요. 자, 보호 자리에 ing 형태나 pp 형태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시죠. 그러면 두 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둘 중에 현재 분사가 맞는지 과거 분사가 맞는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현재 분사는 주체가 능동적으로 동사를 할 수 있으면 현재 분사를 써요. 그리고 주체가 수동적으로 당하면 과거 분사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호 자리에 나는 지금 걷는다. 지금 능동적으로 걷는 거니까 I am walking이라는 ing 형태가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당하면 어떻게 돼요? I'm walked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가 내가 동사 걷다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ing 분사, 수동적으로 당하면 pp의 분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분사 보호는 요게 기본 핵심인데 한 가지
바로 뭐냐면 감정 표시 동사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excite 같은 동사들은 흥분시키다. interest 같은 경우는 즐겁게, 기쁘게, 뭐 흥미롭게 하다의 뜻입니다. 이런 동사들이 만약에 보어 자리에 놓였을 때 현재 분사 보어를 써야 될지 과거 분사의 보어를 써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은 그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the game, 그 경기는 was blank. 그 자리에 interest의 형태를 넣어봐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이때는 여러분들이 주어가 능동적으로 interest 할 수 있으면은 ing니까 여기 ing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잘 된 건데 interest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뭐 즐겁게 하다, 흥미롭게 하다예요. 네, 사물이 지금 보시면 게임 자체는 그 자체가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ing 형태의 보어가 쓰입니다. 하지만 주어가 I라는 주어, 나라는 주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I am interested in the game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나는 흥미를 받은 거가 돼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는 자기를 흥분시킬 사람이 없고 흥미롭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막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 보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대상이 주어가 되면은 사물이 주어가 되면 감정 표시 동사는 그렇죠. ing 형태가 분사가 보어가 들어가고 사람 주어일 때는 어떻게 된다? PP 보어가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공식처럼 마지막으로 연관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냐? 앞서 설명한 동사의 정확한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사 보어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I'm interested in the movie가 된 이유와 the movie is interesting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고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형식, 2형식에 대한 정리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2형식 동사의 종류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2형식 동사는 우리가 지금 일단 본 비동사 대표적이죠. 또 become 동사, 무엇이 되다, remain 어떤 상태로 남다, 그리고 stay 어떤 상태로 머물다. 그죠? 이런 동사, 또 look 어떠어떠해 보이다, 또 다양한 지각 동사들, 또 smell 냄새 맡다, taste 맛보다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이 바로 2형식 동사에 속하는데 한 가지 2형식 동사 중에서도 지각 동사, 보다, 맛보다, taste 맛보다, 또 smell 냄새 맡다, 또 이런 동사들. 이런 동사들은 말이죠. 뒤에 보어 자리에 명사 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형용사 보어를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 looks gentleman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He looks a gentleman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he looks gentle 형용사 보어를 쓰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오늘 외워야 될 건 바로 여기서부터인데 바로 문제는 뭐냐면 이 형식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동사는 뒤에 완전 자동사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자동사는 뒤에 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뒤에 수식어구 이외에는 어떠한 성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거. 자동사 뒤에 명사 올 수 있을까요? 완전 자동사입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뒤에는 명사 성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사가 명사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사이에 전치사라는 성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건 될까요? 이거는 된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첫 시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기능이다? 수식 기능이에요. 없어도 그만입니다. 얘네는 수식어의 일종으로서 자동사가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자동사를 공부하면서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와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예문들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장 가시면은 자동사, 예를 들어 arrive라는 자동사는 뒤에 at을 취해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항에 도착한다고 얘기할 때 arrive at the airport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험장은 어떻게 나오냐면 arrive the airport. 이건 틀려요. 왜? 자동사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온 건 아까 이 경우니까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동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니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꼭 넣어줘야 된다. 이런 걸 알아채야 돼요. 알아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암기하는 부분이 지금 좀 나왔습니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부분은 여러분들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입으로 자꾸만 따라 읽어보세요. 자, 제가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합니다. 어디에 도착하다, arrive at, arrive in,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다, account for, 따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지원하다, apply for. 자,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for. 자, 무엇을 삼가하다, refrain from. 또 어디를 졸업하다, graduate from. 무엇을 반대하다, object to. 무엇을 다루다, 처리하다, deal with. 여기 있는 애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전치사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자동사 정리 끝나고 타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이 타동사, 일단은 3형식 문장에서 이제 4형식, 5형식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타동사에서도 이제 3형식, 완전 타동사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완전 타동사는 목적어가 몇 개를 취한다? 한 개만 있으면 되고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상당 어구가 들어간다. 첫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실 것은 명사 상당 어구예요. 자, 명사 상당 어구의 종류를 쫙 얘기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으니까. 명사, 명사구, 명사절, 또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6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목적어 자리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앞서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이 3형식에서 우리가 좀 유의할 거는 바로 뭐냐면 3형식 문장에서는 자, 타동사죠. 3형식이면 타동사 뒤에 명사가 하나 나오는 거는 3형식 문장 되죠. 당연히 되죠. 이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타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수식 기능이니까 안 되겠죠? 타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러한 안 되는 유형들, 시험에는 여기에 전치사 넣고 명사 나오는 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에 접근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access라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접근하다, 인터넷에 접근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access to the internet 이렇게 쓰지 않아요. access the internet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to가 들어가면 틀렸다는 것을 한눈에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어디에 접근하다 이런 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approach라는 동사도 approach at 이렇게 approach to 쓸 것 같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approach the building 이렇게 바로 목적어를 취한다는 얘기고요. 또 무엇을 넘다 초과하다라는 exceed라는 동사는 예를 들어서 제한 속도를 넘다라고 얘기할 때 exceed the speed limit 이렇게 얘기하지 exceed at 같은 전치사 들어가면 틀렸다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reach 같은 동사도 reach the airport 쓰셔야지 reach at the airport는 안 돼요. 아까 arrive하고는 반대입니다. 걔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입니다. 자, 누구누구를 닮다라고 하는 resemble 같은 애들도 resemble 다음에 왠지 누구와 닮다라고 해서 with가 들어갈 것 같지만은 그냥 resemble your father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regret 같은 경우도 무엇에 대해서 후회하다, 유감스럽다라는 뜻이 있는데 for라는 전치사하고 쓰이지 않고요. regret something, 무엇을 후회하다, 무엇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토익에 좀 자주 출제가 되고 또 특히 잘 나오는 애들은 우리가 한국말로 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다는 discuss about the problem. 한국말로 너무나 좋지만은 about이란 전치사가 쓰일 수가 없는 이유가 discuss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또 결혼하다. 왠지 married with her 할 것 같지만 타동사이기 때문에 marry her. He married her. 이렇게 바로 써야 된다. 이러한 애들은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3형식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꼭 그렇게 구분해서 외워두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3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가 이제 나오고 뒤에 여기에 전치사가 나오는 건 상관없죠. 여기에 타동사 뒤에 명사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오면 어차피 명사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3형식에서는 요때는 괜찮지만은 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항상 앞에 명사는 혹은 뒤에 명사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봐두시면 돼요. 자, 이제 4형식으로 갈게요. 좀 장시간 좀 길어지죠? 4형식, 이제 힘내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4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냐면 아까 2개였습니다.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고 뜻은 사람에게 사물을 주다의 뜻이에요. 이렇게 주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동사를 수요동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4형식 동사의 종류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주다는 느낌이에요. give. offer, 제공하다, lend, 빌려주다, send, 보내주다. 그죠? 또 이런 동사들, 또 inform, 알려주다, 또 뭐 remind, 또 상기해주다, teach, 가르쳐주다, tell 같은 거, 알려주다, 말해주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4형식 동사인데요. 제가 이제 그 예문 하나만 딱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한국 영화 중에 뭐 심은하 한석규 주연의 무서운 공포 영화 기억나십니까? Tell me something. 이 구문을 생각하시면은 tell이라는 동사는 뭐예요? me라는 목적어와 something이라는 목적어를 두 개를 취했죠. 그죠? 이것이 대표적인 사형식 구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구조에서는 뒤에 명사가 연결이 돼서 사람 명사, 사물 명사 연결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사형식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삼형식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에게 꽃을 주었다. 문장 어떻게 만들어요? I gave him a flower. 이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I gave a flower to him.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아까 그 위의 문장 I gave him a flower는 사형식이고 아래 문장 to him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가로로 묶이니까 이때는 삼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형식에 있는 사람 목적어는 전치사 플러스 뒤로 빠지게 되고요. 혹은 앞으로 빠지게 되고 명사는 그대로 쓰시면은 어차피 수식 기능으로 묶여버리니까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문장 속에서 한 번만 보고 넘길게요. 자, 뭐냐면 the firms do not lend potential customers money. 자, 문장 분석하시면 몇 형식입니까? 주어는 the firms, do not lend, 동사, 목적어, potential customer, 잠재적인 고객들이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는 money입니다. 목적어 두 개니까 사형식인데 이러한 문장 어떻게 바꿔요? The firms do not lend money to potential customer. 이렇게 바꾸면은 이때 to부터 끝까지가 수식어구로 묶이게 되니까 삼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사형식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xplai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explain. 자, 설명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explain 동사는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왠지 얘가 사형식 같거든. 그래서 explain me the problem 혹은 explain me the plan 이걸로 합시다. 나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왠지 맞을 것 같지만 삼형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me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to me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삼형식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무엇을 발표하다는 announce도 대표적인 삼형식입니다. 따라서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사람이 나올 때는 to 플러스 목적어, to me의 형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say라는 동사 있어요. 말하다는 동사인데 say도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에게 말할 때는 항상 say to him, said to me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냥 said me something 이런 말 없어요. 그건 tell me something이에요. said는 항상 어때요? say는 항상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 하나의 목적어가 나오고 사람을 취하고 싶으면 to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취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삼형식 동사들 오늘 세 가지만 봤는데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되겠지만은 잘 나오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이라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explain라든지 announce라든지 마지막 say 같은 애는 삼형식이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요. 불완전 타동사인 오형식 공부를 하는데 오형식 문장, 왜 오형식이 필요한지 요거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어떨까요? He made me. 그는 나를 만들었어요.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가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나라는 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어인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게 돼요. 이러한 문장을 갖다가 오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형식 동사의 종류에는 make이라는 동사 지금 보셨던 거 아니면 enable 무엇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동사라든지 think라든지 누구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다라든지 이런 동사들은 또 advise 이런 충고하다 이런 동사들은 오형식의 용례로 쓰일 수가 있는 동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형식 문장에서는 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이미 다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형용사, 명사 올 수 있고 또 앞에선 누구도 분사도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쓰임새가 약간의 그 차이, 주체가 능동적으로 하느냐, 당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 빼고는 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은요, 우리가 그렇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애들을 문장 속에서 느끼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요, 명사가 보어로 들어간 예입니다. They elected him president. 그들은 그 남자를 president,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때는 president이 그 남자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형용사 보어입니다. I believe them
capable of operating. 이때 capable은 뭐뭐를 할 수 있게 하는,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형용사거든요. 따라서 보어 자리에는 나는 믿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할 수 있냐면 operating,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죠. 이때 여러분들은 형용사 보어를 느끼셔야 되고 한 가지 유의할 것은 capable은 누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I가 아니라 them, 그들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하고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주어하고는 관계 없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외워야 될 게 오형식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오형식 동사 중에서 어떤 동사들은 유독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만을 취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입에 붙이고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외울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enable이라는 동사입니다. enable은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어 자리에 항상 to가 나오고요. 또 allow라는 동사도 목적어가 나오면 목적 보어 자리에 to가 나와야 돼요. 투부정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advise라는 동사도 목적어가 나오면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항상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입으로 외우세요. 어떻게? enable 목적어 to, 무엇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얘기예요. 또 allow 목적어 to, 허락하다, 또 advise 목적어 to, 충고하다. 이러한 유형의 동사들은 전부 다 투부정사만을 보어 자리에 취하게 됩니다. 예문에 보시면 They advise me to study hard. 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충고한 겁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은 to study hard가 비어 있고요. 시험장 가시면 A번에 studying이냐, B번에 studied냐, C번에 to study냐, 아니면 원형이냐 이런 건 찾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찾아야 된다? 그렇죠. 바로 to study, 투부정사를 찾을 수 있으려면 입으로 붙이고 많이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형식에서는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여기까지, 이 정도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문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항상 유념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는요, 연습 문제 5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리뷰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Our civic theater blank all the money. 자, A번, B번, C번, D번 보시면 donation의 다양한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형태가 맞을까요? 주어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갔냐면 our civic theater, 극장이라는 애가 나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all the money가 들어갔으니까 바로 donate이라는 타동사의 형태를 넣으시면 되겠네요. D번은 일단 동사에서 제외되고요. A 아니면 B 아니면 C인데, 자, C는 수동태잖아요. 그죠? 기부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성분이 놓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A 아니면 B번이 좋은데 이 중에서도 단수기 때문에 B번, donate, 타동사기 때문에 B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donate, 복수가 아니라 단수 동사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1번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2번으로 이동합니다. The revenue had already exceeded at that of last year, with 3 more months remaining before the end of the year.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밑줄은 우리 아까 열심히 외웠던 exceed라는 대표적인 타동사인데요. 절대 뒤에, 그렇죠, at이라는 전치사와 쓸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at을 제거하시고 exceed의 타동사만 남겨두시면 되고요. 뒤에 밑줄은 that이라는 애 밑줄이 쳐 있는데 that이 가리키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the revenue라고 하는 단수를 받는 대명사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remain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remaining. 자, remaining이라는 것은 어떤 남겨놓은 채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은 with라는 전치사하고 뒤에 나와 있는 남겨놓은 채 뭐가 되기 전에 바로 세 달을 남겨놓은 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맨 마지막 before라는 애는 전치사로 the end of the year, 연말 전까지 이런 문장으로서 우리가 문장 구조는 나머지는 다 맞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타동사의 용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찾아냈으면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돼요. 올해의 revenue는 수입인데요. 이미 넘었습니다. 지난해의 수입을 그리고 3개월을 남겨놓은 채 언제까지? 연말 전까지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네요. 3번을 들어가는데요. 3번은 A, B, C, D 보시면 continue의 다양한 형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주어부터 쭉 들어가는데 전치사구가 보이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가로를 친다. 따라서 about이라는 애가 보이면 마구마구 가로칠 준비하세요. about the effects가 묶이고요. of globalization 역시 묶이고요. throughout the world까지 묶여버리네요. 그죠? 자, 그래서 throughout the world 하면 전 세계적으로라는 또 역시 부사 전치사구가 되니까 이
자리가 지금 뭐냐면 주어 하나만 덜렁 the disagreements만 남겨 있습니다. 동사가 필요한데 동사의 형태는 C번밖에 없으니까 정답 continue로 찾으시고요. A번은 ing 형태예요. 그리고 B번은 어떻게 되냐면 연속성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C번도 역시 명사, 계속이라는 명사가 되니까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D번이 continuation이라는 명사가 되니까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하면 이래요. disagreement이라는 건 불일치거든요. 뭐에 대한 불일치냐면 효과요. 무슨 효과냐면 세계화, globalization의 효과에 대한 불일치가 전 세계적으로 continue, 계속된다. 이렇게 만드시고요. 4번 갑니다. The expenses for many types of consulting service are more lately. 자, 문장에 보시면 첫 번째 밑줄은 전치사 for가 나오고 뒤에 many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고 types라는 명사가 나와서 명사 형용사의 꾸밈을 하는 구조로 보시고요. many는 항상 복수 명사를 뒤에 취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때 for many types는 가로를 묶으시면은 문장의 주어는 the expenses라는 복수 주어입니다. 따라서 뒤에 of consulting service까지 전치사구로 묶으니까 are라는 비동사가 복수 형태로 너무나 잘 들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부사인 moderately라는 부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죠? 적당한이라는 moderate, ly를 띤 형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명사가 들어가선 좀 이상하죠. 왜? 지금 보시면 주어는 expenses라는 비용인데 비용은 적당합니다. 이건 아니죠. 비용은 적당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moderate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사실 틀리는 분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붙이고 싶으냐면 이 별명을 조기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답차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딱 일단 보시고 7pm 나오고 흥분해가지고 전치사다 at 7pm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왜? 문장에 주어 동사 뼈대 성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뭐냐면 주어는 누구냐면 of our hotel이 묶여버리니까 checkout time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checkout이라는 거는 우리가 호텔이라든지 뭐 콘도 같은 데 어떻게 들어가는 절차에서 나오는 절차를 checkout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checkout 시간이 뭐이다? 7시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답은 D번, 단수인 is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쉽다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을 수 있는 답이니까 이런 것도 항상 동사를 찾는 습관을 여러분들 기르셔야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5문제 오늘 또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오형식 상당히 정리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꼭 암기하셔서 오형식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뒤에 문제 또 푸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